근데 올해는 어쩌죠? SK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느라 스카이셀플루를 올해는 생산을 안 했어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소아 독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이미 9월에 시작했지만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소아들은 얼마 전에 시작했죠. 근데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할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왜 독감 백신 접종을 이날 시작한다 그러면 그 날이나 그 해당 주에 대부분들 찾아오시는 걸까요? 제가 보건소에서 일을 할 때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셨었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그 해당 주 일주일 동안만 반짝 정말 많이 바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품절이 됐던 적도 있었고 아니면 좀 빨리빨리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단 면역 획득 측면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맞는 게 좋긴 하니까, 아무튼 하려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계란 알러지 있는 아이들 있죠? 독감 예방접종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예방접종 문진표 같은 걸 보면 무슨 알러지 같은 거 있는지 적는 칸도 있고, 실제로 계란 알러지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조심스러웠던 그런 적도 있었죠.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시는 분들처럼 접종하고 난 이후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병원에서 관찰하다가 집에 귀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계란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말고 전부 다 그렇게 조금씩 기다리다가 집에 보냈었는데 아직도 그러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에서 사용 중인 독감 백신들을 만들 때 계란에서 독감 바이러스를 증식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해서 세포 배양 백신, 그러니까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독감 백신을 또 만들어냈죠. 여기는 계란 성분이 안 들어가니까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 이러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때 계란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독감 백신 중에 SK에서 나온 스카이셀플루를 맞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올해는 어쩌죠? SK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느라 스카이셀플루를 올해는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러면 계란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올해는 독감 백신 접종을 건너뛰어야 할까요? 계란 알러지가 있으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되는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에요.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백신 접종 지침에서는 계란 또는 계란을 포함한 음식을 먹은 후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에는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뻘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지침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즉 계란을 먹고 입 주변에만 뭐가 났었다, 몸에 두드러기만 좀 나고 간지러웠다, 아니면 계란 먹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알러지 증상만 있었다면 독감 접종을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지침이 올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온 지 몇 년 좀 됐어요. 하지만 계란 알러지가 있을 때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란 알러지가 정말 심하게 있는 경우,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계란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계란을 먹고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갔을 정도, 네 발로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실려갔을 정도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심한 계란 알러지가 있을 때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계란을 먹고 입 주변이 아니라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왔었다거나 아니면 계란 알러지 반응 검사를 했는데 알러지가 뭐 4단계 정도 된다거나 이러면 계란 알러지가 정말 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국내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팩트들을 체크해 보자면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 안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계란 단백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맞는 주사기 한 번, 그 안에 1마이크로그램 정도의 계란 알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계란 한 개에 4에서 6g 정도의 계란 단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일단 포함되어 있는 계란 단백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알러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안전을 체크하는 미국 백신 안전성 데이터 링크 연구에 따르면 한 740만 번 정도의 독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건 고작 10번이었어요. 약 100만 명 정도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1.3명에서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심지어는 꼭 계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알러지 반응 전체를 포함해서 1.3명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독감 백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신 접종을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2,510만 명 정도를 접종했을 때 33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입니다. 요걸 100만 명 단위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1.3명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계란이 더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스카이셀플루 백신의 안내문에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굉장히 드물게 생길 수 있다는 주의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들어있는 계란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드물다는 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참고로 계란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겼다면 해당 백신은 두 번 다시 접종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신다고요? 그럼 조금 번거로워도 큰 병원 가서 접종하세요. 혹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 말이에요. 어차피 국가 접종은 어디 가서 맞든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나타나는 이런 알러지 반응들은 보통 30분 안에 나타난다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30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아직 먹여본 적이 없는 6개월쯤 되는 아이들,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선은 접종합니다. 100%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의학은 결국 통계니까요. 앞서 얘기 드렸던 수치들처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일단 접종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문제가 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 이후부터는 접종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